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분석을 끝내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과제가 남았는데 조우석 칼럼을 제가 보고 전해드리는데 조우석 평론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우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큰일이 남았다. 네. 우리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을 실으셨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어떤 일을 이제 해야 됩니까? 지금 임기가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많이 남았죠. 네. 3년이 남았습니다. 아직 절반도 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거 두 개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네, 뭡니까? 파이낸스 투데이라고 하는 경제 인터넷 신문에다 제가 어저께 칼럼을 기고했더랬습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이봉규 대표가 네. 아주 눈썰미가 좋으셔서 보고 얘기 좀 하자고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두 개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얘기일 텐데 네. 차기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유우파 정권으로 대선에서 승리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남아있는 3년 뒤. 네. 그다음에 그 전에 2년 뒤에 6월 달에 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이 지선에서의 승리도 총선 못지않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네. 용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총선에서 졌지만 용산 권력까지 다 뺏긴 건 아니다. 예. 전국 주도권을 계속 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거냐 이런 거를 화두 삼아서 제가 칼럼을 한번 써드렸습니다. 네.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자, 결론으로 팍팍 들어가 주세요. 네. 자, 현 상황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서 필수적인 카드로 누구나 반드시 필요한데 지난 2년 동안에 공백 상태에 되어왔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저는 의외로 실리 위주의 카드인데 뭐 총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비서실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얘기가 지금 분분하게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네. 국정 운영을 위해서 가장 실리를 위주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거를 저는 바로 민정수석실 부활이라고. 네. 민정수석실 부활. 예. 이거 필요하죠. 이게.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검찰, 경찰, 뭐 국세청 등등 사정기관. 네. 예. 권력 기관을 네. 다 쥐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저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삐쭉 제 의견만 제시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총선 참패 뒤에 용산 주변에서 그리고 여의도 국힘당 주변에서 이제는 민정수석 부활을 해야 될 때가 왔다.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네. 2년 동안에 공직사회에 컨트롤하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정수석실인데 지난 2년 동안에 공직사회가 태업 아닌 태업을 해왔다는 걸 2년 동안에 봤으니까 컨트롤이 안 됐어요. 안 네.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으면 네. 당연히 민정수석실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네. 대통령입니다. 음. 대통령이 아직도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고집을 부리고 있답니다. 민정수석실 부활의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견인데 사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2년 전에 예. 여러분 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때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했던 첫 번째 대국민 메시지가 바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손발을 먹고 링에 올라가서 복싱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선의의 복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적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 상대방은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었습니다. 반치까지 쓰는 상대인데요, 상대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공직사회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200만까지도 공무원 네. 공직사회를 규모를 추산하는데 이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민정수석실 부활을 네.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봅니다. 예. 아까 두 개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이 자 5대 사정기관을 잡고 100만 공무원을 컨트롤 타워를 하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이 저도 이거 동감하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이게
민정수석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네. 사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기능이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게 큽니다. 예. 그다음에 민심 청취하는 기능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총선에서 패배는 민심 청취 기능의 실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내리는 중간 결론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공무원사회, 공직사회를 정상화한다는 건 명분 못지않게 중요한 민심 청취,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여러 가지를 위해서라도 이 민정수석실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민정수석실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 직속 감찰기구인데 네. 정권 레임덕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지하거나 필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실리 위주의 국정 운영에서 최상의 카드는 이겁니다. 네. 당장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5개 기관이 대통령의 손안에 쫙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카드를 왜 버립니까? 아, 지금 검찰도 말을 안 듣잖아요. 이원석 총장 뭐 하는 겁니까? 아는 사람은 압니다. 검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은 뭐 원래 그랬고. 2년 전, 저기 이렇게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네.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그랬을 때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예, 그러게요. 경찰에 대들었습니다. 네. 거의 하극상을 연출해드렸습니다. 경찰 조직 말이죠. 경찰 조직도 지금도 앙앙골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윤석열 대통령의 숙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해 우리가 다 아시지만 국정원 흔들린 거 아시잖아요. 네. 여기서 발생했던 피해하고 기회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네. 최고의 정보를 대통령이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조직 자체가 불신이 심하고 인사 자체가 안 됐잖아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거를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는 이거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문제는 예. 대통령께서 아직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지난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 수석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달입니다. 얼마 안 된 이번에 총선 직전이었죠. 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윤석열 정부가 R&D 네. 연구 개발 이 예산을 대폭 잘랐습니다. 네. 과학계가 엄청 반발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의사 문제를 개혁하겠다고 증언 문제를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보수의파 진치 중에 하나인 의사 집단을 스스로 이 적으로 돌렸잖아요. 예. 똑같은 과오를 그때도 대통령실에서 저질렀던 겁니다. 예. R&D 예산 대폭 자르면서 과학계가 엄청 반발을 했습니다. 거기 달랜다고 과학기술 수석실을 신설을 한 겁니다. 예. 저는 이거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용산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과학기술계 달리기 위해서 떡 하나 주겠다고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 과학기술 수석실을 덜컥 신설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거 중요한 지적을 조우석 칼럼니스트가 해줬는데요. 민정수석실 이건 반드시 부활시켜야 될. 왜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검찰총장이었을 때,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이때 민정수석실로부터 컨트롤 당한 거.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조국이었다가 또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법무부 장관 추미애, 박범계 이런 것들에 컨트롤 당해서 이제 식물총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일도 못하게 하고 이런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건데,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순진한 겁니다. 순수한 거예요. 자기가 당했다고 해서 그거를 폐지한 건데, 자기가 당했는데 이걸 폐지하면서 지금 자기가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를 컨트롤을 못해요, 지금. 예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지금 집권 2년 됐는데, 아니, 이재명, 조국, 저런 거 아직까지 뭐 이준석이 뭐 다 설치게 만든 게 왜 그렇습니까? 사법 처리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검찰의 작전 미스가 됐든 아니했든 눈치를 봤든 제대로 못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민정수석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매일 민정수석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제대로 영장 청구하는 거야? 어떻게 수사 제대로 들어가는 거야? 야, 국세청장 너 와봐. 이거 또 딴 거 쓰실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민정수석실을 이용해서 했으면 지금 이런 곤란에 안 처했을 텐데, 너무 순진하시고 순수하시니까
내가 당한 것 우리 후배 검찰들한테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건데 순수한 겁니다. 상대는 지금 반칙을 쓰고 있는데요. 자기 칼을 놔버린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칼을 하나 더 가져도 시원찮은데 내가 쓸 수 있는 칼을 놔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칼에 옛날에 당했다고. 복수는요, 상대보다 더 지독하게 복수를 해야지 상대한테 당한 걸 난 그런 전법 안 쓸 거야. 상대한테 어퍼컷에 당했으면은 나는 어퍼컷 안 쓸 거야. 그때 어퍼컷 맞으니까 무지하게 아프더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퍼컷 때리고 또 하나 때릴 걸 준비해야죠. 안 됩니다, 이제는. 절체절명이에요. 실망할 필요 없이 아직 3년 남았으니까 이원석 총장을 움직이게 할 민정수석실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민정수석실에서 이원석 총장의 비리라도 캐서 야, 너 이런 비리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안 잡아놨어? 일하는 거야? 옷 벗을래? 어떻게? 이런 압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벌벌벌벌 그냥 이원석 총장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뭡니까 이게. 경찰도 지금 움직이는 게 불만이고 왜 아니 괜히 우리 편만 잡아넣어요. 아니 저 선관위 못 믿어서 CCTV 설치한 사람 아주 하루 이틀 만에 즉각 구속시키래 그거는. 근데 쟤네들은 왜 최재형 목사 왜 구속 즉각 못 시켜? 그것도 똑같은 몰래카메라인데. 그건 더 불순한 몰래카메라지. 이런 게 경찰, 검찰, 국세청 이런 거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정기관들이. 왜?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자, 심기일전에서 이원석 총장이 심기일전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다른 방법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 뭐 잘 아실 텐데요. 하여튼 힘내십시오. 앞으로 3년 동안에 눈치 보지 마시고. 잡아넣을 놈들 잡아넣으면요 지지율은 확 올라가요. 안 잡아넣으니까 보수파 힘 빠지는 거예요. 쟤네들만 설치게 하고. 근데 쟤네들이 요번에 부정선거 이 얘기 차치하더라도 왜 양문서희 같은 놈들 당선됐겠습니까? 싸우거든. 근데 이쪽은 싸우는 사람을 내쳤잖아요. 쟤네들은 비리 덩어리인데도 싸우면 찍어준다니까. 우리도 싸우는 사람이 있었으면 찍어준단 말이에요. 도태우 같은 애들 왜 자르냐고 왜. 비리비리한 것들만 그냥 간신 같은 것들만 갖다 놓고 좌파에서 온 놈들만 예우하고. 이준석 걔 요번에 몇 명이 당선됐어요. 이준석 똘마니들 김재섭이다 뭐 김용태다 뭐다 오신환이 이거 다 이준석 유승민 똘마니들 아니에요. 그게 뭐 유이동이다 뭐다 다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끼고 있었잖아요. 김경률이다 이런. 안 됩니다. 심기일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윤석열 화이팅! 대한국민 화이팅!